이 한 수는 배워두면 야, 바둑이 그렇게 묘하구나. 아마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맥을 한 번씩 짚을 때마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자, 이런 우둔한 수예요. 아, 여기다 호다리에 들어갔어요. 네. 네. 넣어보면 보세요. 자, 이걸 못 넣죠. 따니까. 네. 이건 놔도 안 되죠. 양자축으로 못 들어갑니다. 항상 흙은 잡을 수 있고 백은 못 들어. 백은 부득이 따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들어갑니다. 아까랑은 달라지네요. 그러면 여기 놓으면 따게 네. 되고 놓으면 따게 되고 양자층으로 해서 다시 보면 한 수만 알면 너무 허망해요. 네. 세 수 앞으로만 보면 되는데 들어오는 순간 따낸다고 하면은 들어가서 간단합니다.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백은 이게 맥이죠. 이 맥을 짚어버리면 사람도 급소를 딱 짚으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눌러도 안 아픈 데가 있고 맥을 짚으면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정맥이 되겠습니다. 맥을 짚어버리면 꼼짝을 못하죠. 자, 어린이 여러분들의 사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요. 네. 이 문제를 한 번에 맞춘다면 바둑에 상당히 재주가 바로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기재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바둑의 기재, 음악의 소질, 음재 다 있지만 미술의 소질, 그래서 다 타고난 거에 재주가 있습니다만 저런 걸 딱 보고 한 수에 이런 수를 맞추면 굉장히 재주가 많은 학생이죠. 네. 자, 이것도 재밌어요. 지금 상대방이 덥석 끊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걸 따낼 겁니다. 10중 8구 따내겠죠. 따내는 건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일이 나는데요. 이렇게 잡으러 가면 이렇게 하면 나가주면 패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패가 되는데 이건 패는 실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 수가 또 수상전의 묘수예요. 여기를 놔도 단수를 치게 되겠죠. 일이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참 바둑은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네. 큰일 나요. 안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따내게 되면 이게 들어가면 흙도 이렇게 젖히는 순간 이걸로 끝입니다. 네.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이걸로. 근데 이것도 이어서도 빅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붙이면 입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죽습니다. 자, 여기서는 흙은 부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수 뭡니다. 이때 또 패가 나요. 이으면 단수를 치죠. 그러니까 두 수, 한 수로 다 죽게 되는. 이렇게 해서 패인데 이 패는 망한 겁니다. 이걸 이제 흔히 꽃놀이 패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백은 나무의 집에 들어가서 죽어봐야 이제 아무 손해가 별로 없고 흙은 이 큰 거대한 흙말이 다 죽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백의 꽃놀이 패다. 꽃놀이 패라는 건 그만큼 부담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옛날 우리 선인들이 재밌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생각을 해야 돼. 바둑은 자, 이때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네, 10대, 20대 공부를 하지 않으면 30, 40대 아는 게 없습니다. 네. 봄철에 밭을 갖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죠. 2학년인데 단수했을 때 덥석 따내면 그러니까 노타임으로 따낸다 그러죠. 이게 안 됩니다. 이럴 때 바둑에서는 길장자 생각할 곳자 오래 생각을 해야 된다. 장구하는 거죠. 네, 이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아주 망해도 보통 망해요. 제일 못 쓰는 수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느는 수가 있습니다. 그쪽을 늘어요? 똑같은 차이인데요. 이게 한 수 차이가 죽고 사는 운명의 갈림길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따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잡으러 가면 자축이 됐기 때문에 단수 몰아서 그만인데 네. 이게 먹여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멋부린다고 먹여치면 네. 큰일 나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또 안 됩니다. 네. 이게 재밌어요. 이걸로 와서 비기 되죠. 이런 걸 비기라고 합니다. 서로 들어가면 죽게 돼요. 네. 이걸 사이좋게 비겼습니다. 자, 이렇게 둬서 석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때요. 네, 빅을 내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서요. 네. 백이 먼저 나가게 되면 어떻게 이게 이제 될까요? 제일 좋은 순. 이때 갖다 붙입니다. 그쪽으로요?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몰아서 꽃놀이패가 났습니다. 네. 이으면 죽었고 놓으면 따서 꽃놀이패가 나는데 지금은 늘어져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하나 있다 하더라도 늘어져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막으면 이어서 잡게 두 점을 됩니다. 잡겠네요. 또 만약에 여기를 들어오면 다 따내버리고 네. 먹여쳐도 따면서 단수가 됩니다. 이거 일리가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린다. 위기일반에서요. 이런 장면에서 따내면 들어가서 다 죽지 않으면 패가 나는데 이렇게 늘게 되면 들어가도 붙여서요. 붙여서 네.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느는 수와 따는 수는 하늘과 땅 사이라 하겠습니다. 그 침착과 안 침착이죠.
이것도 마지막 문제도 참 재미있어요. 흙 넉점이 완전 포위가 돼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달아날 데가 없다는 얘기죠. 철벽으로 둘러싸였다. 안에도 워낙 튼튼해요.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이거 한 점을 끊으면 몰아서 따내봤자 이런 걸 따내면 안 됩니다. 헛수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이 안 나서 옥집이기 때문에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을 더 앞서 나간다면 둘자리가 별로 없죠. 네. 이게 이제 자충의 유도라고 참 그쪽으로요. 바둑이 재밌는 거예요. 끊습니다. 있게 되면요. 아래로 쏙 빠집니다. 만약에 이 돌이 없다면 안 되겠는데요. 없다면 단소문을 해서 안 됩니다. 자,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들어가면 따고. 네, 이쪽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바둑용어로는 양자충이다. 이쪽에도 못 들어오고 이쪽에도 못 들어오는데 백이 결국 여기를 따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때 흙은 여유 있게 이렇게 몰아서. 자, 여기서도 한 칸 차이인데 보세요. 이쪽으로 끝내냐 이리 끝내냐가 이 넉점이 살아오느냐 안 살아오느냐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 한 길 때문에 한 칸 차이 때문에 살고 죽는 모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자충수 같은 건 하나씩 배워두면 참 묘미가 있다. 오늘 문제는 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사활이나 맥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사활은 죽고 사는 문제. 맥도 한 수를 잘못 짚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진맥 잘못하면 큰일 나다시 바둑에서도 맥을 하나 헛다리 짚어버리면 다 이긴 바둑을 역전패 당합니다. 그만큼 죽고 사는 문제가 사활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죽고 사는 것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여러분들 요즘 내공을 쌓는다고 하는데요. 수읽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공을 쌓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복습 또 예습하는 의미로요. 저희가 시청자 문제를 내보았는데요. 시청자 문제 3문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문제 3문제 보셨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자 3분을 추첨해서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역시 오늘도 정석과 포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네. 오늘은 화점 정석이죠? 네. 네. 자, 화점은 어느 때 많이 쓰게 되나요? 화점은 아무래도 가장 성점, 점이 9개 있습니다. 가장 보편한 타당성하다고 해서 많이 두고 있는데요. 네. 젖바둑에서는 필히 화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화점 정석은 많이 알수록 좋겠습니다. 네, 두터운 바둑. 네. 또 이렇게 바둑을 끝까지 차분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화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만큼 또 정석도 많이 알아야겠죠? 네. 오늘은 화점 정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화점을 차지하면 나를자를 걸쳐갑니다. 그래서 가장 협공이 많으면 한 칸 협공, 2칸, 3칸 얘기했죠. 2칸 높은 협공도 간혹 많이 나옵니다. 그때 3-3 뛰어드는 거 했고 뛰어나가는 걸 했는데 이제 양걸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걸침도 높은 걸침이에요. 이게 더 복잡한데 이렇게 높은 거 좀 달라집니다만 이리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데 붙이지를 않고요. 역시 또 다른 곳을 두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다른 것을 두는 순간 네. 여기를 뛰어버리면요. 이 점이 의문점이 되고 이 점이 네. 또 의문점이 됩니다. 이걸 이제 외로워지네요. 포위당했다 해서 네. 이런 경우는 여기를 맞으면 바둑이 살 수는 있는데요. 갑갑해진다 해서 이건 논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꼭 탈출을 해야 탈출을 되나요? 붙여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젖혀서 이게 가장 평범한 정석입니다. 여기도 변화가 많습니다만 변화를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늘고 자, 역시나 두지 않는다면 이거 나와 끊겨서 네, 나와서 끊겨서 이거는 한 이제 점이 말이 안 되죠. 곤란하죠. 그래서 항상 쌍립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나요? 거기가 이제 그걸 해보세요. 그건 이렇게 졌을 때 뛰어나가보든지 붙이든지 해야 돼. 이걸 빈삼각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는 건 제일 나쁜 수입니다. 그래서 쌍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날일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은 두텁게 눌러두는 거죠.